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 투데이 어디라고요? 리드미다 투데이. 네. 이거 원래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리드미다 투데이. 네,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리드미다 투데이와 이제는 네이버를 통해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에 위치한 회의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들 하셨지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이 일주일이란 시간이 참 늘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찌나 이렇게 빠른지. 네. 보니까 뭐 일주일간 저희가 또 다 똑같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나타났는데 3주 내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은 한 번 들어가면 3주간 한 번에 녹음을 하는 기적과 같은 방송입니다. 자, 지난주와 동일하게 네, 오늘도 정 대리님과 또 홍 대리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 대리님은 사회공헌 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홍 대리님은 공항에서 통신 업무를 하고 계세요. 게스트의 면면을 보시면 뭐 눈치채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직무에 대한 집중회부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이 그 대장정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3개월 정도 그렇죠. 거의 그쵸? 3개월 정도 한것 같아요. 직무 집중회부라는 거를 사실 저희가 굉장히 즉흥적으로 시작했는데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예, 어느덧 이렇게 3개월이나 하게 됐습니다. 직무가 정말 다양하죠. 다양하죠. 3달 정도면. 그렇죠. 아직 뭐 정말 세 발의 피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많은 직무 중에서 아마 저희가 여력이 되면 또 다시 한번 해봐도 그렇죠. 예. 네, 시즌쯤 될 때 또 네. 한번. 괜찮을 만한. 근데 굉장히 좋은 분들 많이 나와주셨고 그쵸. 예, 되게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저도 네. 많이 배우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동안 아마 6월이 지금 5주 차고 뭐 4, 5로 아마 대략 한 두세 분 정도의 게스트가 거쳐 가셨는데요. 조만간 한번 얼굴을 다 같이 보실 날이 올 겁니다. 좋습니다. 네. 오프라인에서 한번 네. 예. 뭐 홍대리님은 술을 안 드시니까요. 기타 가지고 오신다. 기타 같이 찬양곡을 한번 해주시는 걸로. 사회 보시면 되겠네, 정 대리님이. 괜찮네요. 그러니까. 네. 한번 그래서 한번 모임도 가져보고 지난 그 방송 동안 저희와 함께하셨던 모든 게스트분들께 진심으로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인가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그동안 감사했어요. 벌써 끝나나요? 아니 직무 얘기가 끝나니까 이제 할 얘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마이크 사고 끝이야. 마이크 사고 이제 샀는데. 이제 샀는데. 이제 샀는데. 이제 막 음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다음 주부터는 또 어떤 얘기가 나갈지 미리 기대를 해주시고요. 사실은 저희도 아직은 모르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늘 즉흥적으로 하니까요. 네. 인생 뭐 있어요. 네, 하루하루 그렇습니다. 사는 거죠. 네. 자, 저희가 3달간의 대장정을 아마 함께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나도 기억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또 제가 머리를 굴려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그럼요. 네. 네. 회사를 만드는 거, 또 그 안에서 마케팅하고 또 인사, 재무, 또 홍보, 뭐 또 법무,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영업, 또 서비스 운영, 또 오프라인에서의 그 고객을 응대하는 것들 정말 많은 직무들을 저희가 커버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그런 어떤 회사가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이윤 추구의 활동 이외에 이윤 추구가 궁극적으로 사회 공헌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사회 공헌 업무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아마 지난주 방송을 들으시고 야 이제 뭐 사회 공헌 얘기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은 정말 사회 공헌 이상으로 공공 서비스, 그냥 뭐 업 자체가 이 사회를 위한 공공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렇죠. 공헌이 아니라 공항. 완전히 오 괜찮네요. 네, 공헌이 아니라 고마워요. 공항. 많이 네. 후회되셨어요. 이거는 되게 신선하잖아요. 네.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을 모시고 진짜 이 공공 서비스라는 게 어떤 일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봄으로써 이 직무에 대한 탐구를 저희가 맞춰봤으면 합니다. 사실 근데 직무 얘기가 나오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리듬의 에어포트 엔지니어라고 치시면
정말 특이한 직무이기도 하거니와 직무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놓으셨어요. 에어포트 엔지니어라고 영어로 쳐야 되나요? 아 그렇죠. 예. 아, 영어로 그렇군요. 치면 네. 됩니다. 그리고 공항이라고 치거나 한국공항공사 이렇게 치면 네. 나옵니다. 우리 홍 대리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신데 네. 우리 홍 대리님에 대한 커리어 패스를 대표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리고 또 워낙 에피소드를 많이 올리셨잖아요. 네, 예, 에피소드도 에피소드, 한번 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에피소드로 굉장히 부자가 되신 커리어 패스 보니까 굉장히 단촐하네요. 뭐 소개하고 자시고가 없네. 네. 한국 남부발전에서 계셨었고요. 예, 입사하셨다 퇴사하셨고 공항공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남부발전에서는 어떤 일 하셨나요? 예, 남부발전에서는 새로운 발전소를 짓고 있는 곳에 보직을 받아가지고 발전 설비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시운전하는 수력인가요? 화력인가요? 화력이었습니다. 화력이요? 석탄 화력. 예. 미세먼지의 주범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서 퇴사를 하신 겁니까? 그 마음의 가책이라보다는 제가 앞으로 여기서 평생을 바칠 만한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회사 업무에서. 야, 그렇게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사에 들어가셨는데도 그러니까 정말 다들 부러워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이 발전, 특히 화력 발전이라는 업 자체가 발전이 없나요? 미래성이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 이거 잘은 할 줄 모르지만, 알았어. 예. 발전이 없었군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거기서는 저기 설비 새로 발전소를 짓는데 네. 그렇게 새로운 발전소 설비를 새로 설치했을 때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지 시운전하는. 예. 이거 좀 전에 물어봤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랬어요? 대표님 DHA를 좀 드셔야 되겠네. DHL DHA 참치에 많다는.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상대는 뭐라고 얘기를 하든 아니 왜냐면 청취자분들이 듣고 뭐야 이거 반복돼? 막 이러면서. 버퍼링. 어. 근데 저 남부발전이면 어디까지 커버를 하나요? 남부발전이. 그 발전 회사가 한국전력공사 산하에 6개가 있는데요. 6개나 되나요? 예, 발전 자회사라고 해서 그 원자력 발전 한수원. 예, 한수원까지 예. 합치면 아마 7개일 7개. 텐데. 그 한수원은 통합이에요? 한수원도 별개죠. 한수원도 별개인데 한수원을 한전의 자회사라고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회사로 불리는 그 화력 발전소가 네. 6개가 있는데 거기가 이름이 다 동부, 서부, 남부 그쵸. 뭐 다 이래요. 근데 그게 왜 6개면 그러냐면 뭐예요? 동부, 서부, 남부. 저 그 중부. 3개밖에 몰라. 중부. 그다음에 남동, 동남부? 남동 맞네. 그다음에 동서. 동서 맞네요. 예,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그 다 한국전력공사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쪼개지면서 네. 사람들이 어차피 수남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발전소가 네, 다 네. 오지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지 나왔네요. 네. 그 마법사 왜 안 회사를 나눌 때 다 수도권에 있는 발전소를 다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발전 자회사마다 다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동부에 있냐, 남부에 있냐, 중부에 있냐, 뭐 이런 걸로 그래서 회사 이름을 만든 거예요. 회사 이름이 예. 약간 풋볼 클럽 같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남부 발전을 가셨다가 발전이 없겠구나 하고 나오셨고. 그래서 한국공항공사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만 그렇죠. 너무너무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곳이잖아요. 공항공사가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뭐 시험 보고 들어갔겠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공항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 한 번도 남부 발전 입사하고 내 취업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준비를 하다가 근데 인터뷰할 때 뼈를 묻겠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할 때 그런 걸 안 물어보셔가지고 다행이다. 네, 그런 답변을 드릴 기회는 없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계속 준비하다가 공고가 바로 났고 다시 지원해가지고 다시 지원한 건 아니에요. 처음 지원했죠. 그래서 그 어떻게 합격이 잘 돼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 남부발전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됐나요? 아니면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남부발전에서 난 일하고 있다. 남부 발전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때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네. 쓰진 않았고요. 야, 근데도 그렇게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 공백기가 전 짧아가지고 근데 그 보통 보면은 그 왜 이직하냐 이런 거를 좀 많이 네.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안 적었고요. 근데도 그냥 한 번에 합격을 하셨네요. 되게 대단하신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다 그냥 운빨이 그냥 네?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원래
공항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끝내 공항에 가신. 그렇죠. 네. 아니 지지난번에는 원래 영어를 좋아했더니 뭐 외국 회사를 가시고 아, 변호사 일이 재밌어 보이더니 변호사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 나오시네요. 자, 이분이 왜 대단한 분이시냐면 사실은 그 어느 순간에 보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관심 카운트 수가 보시면 100, 200이잖아요. 뭐 많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유료예요. 오. 유료에서 이만한 관심을 받은 건 사실은 대단하네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보면 정말로 주옥 같아요. 4개의 에피소드를 쓰시고서 4개 올려놓고 한 2년 울고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 네. 대단하네요. 네, 굉장합니다. 네. 이것이 투자인 거죠. 주로 이제 그 취업과 관련된 경험들을 올리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리도 해놓으셨어요. 근데 저도 읽어봤는데 어디 가서도 정말 듣기 어려운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제가 그 리드미 특히 여기 윤 대표님도 계시고 하는데 리드미 관련된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입사 준비할 때. 그러다 보니까 그랬어요? 예, 제 인생의 은인분들이셔가지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진짜 이거는 어디에도 안 올린 글이고 이야, 그런 감사합니다. 글들만 올려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오늘 사실 이게 좀 더 해볼까요? 오늘 그 윤 대표님 본인이세요? 아, 그러게요. 아, 그렇구나. 나 내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아니 굉장히 위법하게 생기신 분이라 상상도 안 했는데. 오늘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좀 아쉽긴 한데, 그렇죠? 예. 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에피소드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도 한번 직접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에피소드를 소개해도 돼요. 왜냐하면 에피소드가 직무 얘기거든요. 직무이구나. 네. 자, 그러면 이게 유료니까 저는 돈 주고 30코인 있네요. 네. 살짝만 공개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네, 한번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샀어요. 자, 일단은 에피소드는 어차피 그 홍 대리님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죠? 예. 한번 직무에 대한 얘기로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홍 씨도 하겠습니다. 아니면서. 그러니까요. 그죠? 네. 여기는 지금 필명이 뭘로 돼 있어요? 에어포트 엔지니어. 오케이. 네. 계속 신분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이디가 자꾸 바뀌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제가 4번째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뭐 좀 뒤가 구리신. 네, 좀 그럼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짜 미안한 표정인데 이거 어떻게?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항공사에서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공공 서비스라고 저희가 한번 통칭을 해보죠. 저희 첫 질문은 언제나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마지막 방송이니까 될 것 같은데. 자, 직무에 있어서의 첫 번째 질문. 도대체가 먼저인가? 그렇죠. 네, 도대체. 과연 대관절? 공공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공공 서비스라는 것은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 수도, 교통 이런 부분들을 다 총망라해서 공공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하지만 비용이 발생되는 서비스를 나라에서 소유를 하고 나라에서 일정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공항이 공공인가요? 공항이 공공인 것은 공항공사의 줄임말? 공공? 저도 왜 그런가 그런 거는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네. 씹혔어. 그러면 저 한 2주 전에 그분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왜 이게 이런 법인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이 발생하고 사실은 이제 일반 기업이 하기에는 뭔가 투자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그렇죠. 뭐 혹은 뭐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공공의 사업들인데 저 정도 돈은 다 있지 않아요? 뭐 물론 뭐 그렇게 대출 좀 받으면 되는 거죠. 뭐 제가 해도 되고요. 그럼요. 네. 그분한테 파이낸스. 네, 거기 저리 웅자. 비사. 네, 저리 웅자. 네. 지지난주 방송을 들으시면 그럼요. 네. 비사에 뭐 자동차만 렌트하나? 그렇죠. 리스하나? 네. 그죠? 예. 뭐 교통도 그냥 하면 되죠. 그럼요. 그렇군요. 자, 하나 더 들어가서 한국공항공사에 계시는데 한국공항공사는 구체적으로 뭘 하는 회사입니까?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공항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새로운 공항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조종사 인력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요즘에 항공 시장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조종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제한적이고 국외에 가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종사 양성도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어요 조종사. 네, 양성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해요. 네,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고요. 왜 안 알려주셨어요? 그거 미처 못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LCC 그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는 항상 정비를 일정 주기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인 정비 회사들이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한국공항, 그다음에 아시아나는 아시아나 뭐 어떤 비슷한 아시아나 뭐 해가지고 다 있는데 저비용 항공사들은 자체적인 정비 회사가 없어가지고 그런 걸 다 외주를 주고 있는데 그 외주를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리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저비용 항공사.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항공사가 지원을 제공을 하겠다. 항공기 정비업에도 같이 지금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럼 어디를 한국공항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LCC 중에서? 지금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정비소까지 이제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까지는 제가 아직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얼마 안 되셨나 보군요. 네, 이게 다 최근에 일어난 일. 근데 제가 그런- 전화 한번 드릴게요. 네. 비행기 하나 갖고 계시니까. 네.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법적인 어떤 허락에 의해서 허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네,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자체가 법에 이렇게 근거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명시돼 있는 일만 할 수 있고 어. 법 자체가 바뀌게 되면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어.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조종사 훈련 양성, 그다음에 뭐 정비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진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정말 사업의 성격 자체가. 인천공항공사는 경쟁사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 내부에 신공항 건설단인가 뭐 추진단 이렇게 내부 조직이었는데 네. 그 부분을 처음에는 한국공항공사로 가려고 했었다가 나중에 그게 다 완공이 되어지고 개항이라고 하죠. 네. 인천공항을 개항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나눠지게 돼서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다 우리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고 예, 그런 상황이고요. 차후가 근데 거기가 좀 더 좋죠. 네, 거기가 연봉이 훨씬 그쵸. 높습니다. 예.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나가면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국공항공사 순수익의 70%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이 많은 회사인 거죠. 예. 소송 걸고 싶으시면 변호사 알려드릴까요? 국제 변호사. 국제 변호사. 로컬인데 국제 변호사로. 혹시 로버트 할린 아니죠? 그렇군요. 네. 자, 근데 뭐 딴 얘기지만 인천공항이 뭐 민영화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는 뭐 발전자 회사들도 뭐 많이 나오는 얘기고, 네, 쓸데없는 얘기라고 지금. 뭐 그렇군요. 그 민영화 얘기는 공공기관에 있어서 많이 나오는 얘기. 저렇게 착한 표정으로 날 무시하다니.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뭐라는 거야 지금. 자, 질문 하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 대리님은 그러면 한국공항공사 안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세요? 저는 공항에서 여러 가지 통신이 필요한 업무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종사랑 지상에 있는 관제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메이데이, 다 메이데이. 통신이거든요. 예, 그런 통신 장비 그리고 항공기가 착륙할 때도 여러 가지 장비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통신 장비고 그리고 공항에 가시게 되면은 내가 타는 비행기가 몇 시에 출발하는지 또 마중을 나갔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의 비행기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그렇죠. 그런 그것도 통신으로 것들을 넣어요? 예 그런 것들 정보가 다 이제 통합적으로 다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연이 됐다 그러면은 그 지연된 정보가 다 터미널의 그 디스플레이에 다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통신이거든요. 어마어마하네. 네. 그리고 뭐 터미널에서 안내 방송 많이 하시죠. 그 방송. 그리고 뭐 유선 전화, 무선 전화면 무선 우리 핸드폰 많이 하는데 네. 그런 망 관리, 무선 망 관리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유선 전화 같은 경우는 유선 케이블부터 해가지고 유선 전화기 다 관리해야 되고. 네트워크까지 장비까지 예, 다. 네트워크까지. 야, 아, 나는 그냥 뭐 방송실 정도 약간 이렇게 생각했더니 무시하신 거였네요. 아, 그렇죠. 네. 저도 무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엄청난 업무였네요. 예, 통신 대단- 쪽 업무가 대단하네. 확실히 좀 공항에서 많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는 또 어떤 큰 덩어리를 보면 그 한국공항공사 안에 어떤 일들이 있나요? 예, 오늘 준비를 좀 많이 해왔는데요. 적어 공항, 오셨어요. 공항공사에는 크게 행정직하고 기술직, 그다음에 시설직 이런 식으로 세 개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 조직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행정 조직을 보게 되면은 다 일반 회사에서 볼 수 있는 인사, 노무, 재무, 회계, 예산, 법무. 총무, 법무, 보안, 보안. 예, 이런 CSB. 쪽으로. 근데 사회- 특별히 사회공헌. 공항에서 하는 행정 중에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보안 업무하고 네. 그다음에 항공, 교통. 보안은 네. 그 오프라인 보안만 해나 온라인 보안도 같이 하나요? 그 오프라인 보안 중에 특히 출입국 예, 관리나 출입국 관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보안 검색대 시큐리티 통과하는 같은 거. 시큐리티 예,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음. 뭐 테러 대응 같은 네.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교통 같은 경우도 행정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활주로를 매일 몇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실제로 잠깐 비는 시간에 그 차량으로 활주로를 쭉 쭉 이렇게 달리면서 어떤 장애물들이라든지 네. 이물질 전문용어로 FOD라고 하는데 뭐의 FOD. 약자예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FOD라고 하고요. 뭐지? FOD? 그냥 D는 덜트 같은데. 활주로 위에 있는 뭐 쓰레기 같은 그러게, 거라고 예. 보시면 돼요. 그다음 그런 거를 다 Free of 육안으로 dirt.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뭐 공항 주변의 장애물 같은 것도 다 관리하게 돼 있어요. 어느 위치에 어느 건물이 높이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다 관리를 하고 실제로 공항 주변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그걸 보면 공항에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공항에서도 어떤 기술적인 검토를 다 받게 돼 있어요. 신기하네. 공항 근처는 집을 사면 안 돼, 땅을 사면 안 되겠군요. 뭐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류 퇴치라든지 네, 이런 업무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술직인데 기술은 보면 통신 쪽하고 전기 쪽이 있어요. 통신 쪽은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고 전기 쪽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항으로 들어오는 변전소 전력망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주로에 불빛으로 활주로 정보를 예. 주는 항공 등화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배터리 아니에요? 그거 다 전기로 네 직류 전원으로 다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시설 관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로는 시설 파트인데 그거는 기계, 건축, 토목, 환경 이런 쪽 이것도 파트가 엄청 있어요. 크네. 네. 아, 그래서 진짜. 기계 쪽 같은 경우는 수화물 분류 시스템. 우리가 체크인하면은 네. 수화물 맡긴 걸 다 분류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관리하고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그게 여러 가지 뭐 늦게 넣는 사람이 네. 왜 이렇게 찾을 때 늦게 나오냐고요? 찾을 때 늦게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되게 논리적인 대답이에요. 아니 뭔가 많으니까.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듣고 보면은 뭐지? 아, 네, 이런 네. 생각이. 그리고 항공유라고 하는데 비행기에서 쓰이는 기름들을 엄청 관리하는, 비싸잖아요, 그죠? 예, 그게 되게 순도가 높고 되게 비싸요. 제트유? 예, 제트유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탑승교 그 게이트에서 예. 비행기까지 갈 때 그쵸. 걸어가시는 그 탑승교 관리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건축 같은 경우는 랜드 사이드, 에어 사이드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셔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시고 난 다음부터가 에어 사이드라고 에어사이드예요.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전까지가 랜드 사이드. 랜드 사이드. 더 쉽게 얘기하면 아무 제한 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곳이 랜드 사이드. 랜드 사이드. 그 다음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가 어렵거나 뭐 한 번 나오면 다시 들어가기 어려운 약간 끌려 그런 곳이 나오거나. 에어 사이드. 아. 예. 그렇죠. 그래서 랜드 사이드 쪽에 일어나는 모든 건축에 관련된 건축물에 관련된 그런 건 건축에서 하고 있고요. 에어 사이드에서 관련된 모든 토목
건축 이런 것들은 네. 토목 직렬에서 재밌다 이거. 야, 네. 이거 되게 어렵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직렬이 있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주요한 거는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 우리가 환경이 소음이 발생하는 게 되게 큰 민원이거든요. 그런 것들 소음 처리, 소음 민원 이런 것들 담당하고요. 또 항공기가 겨울철에 결빙이 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결빙 방지 용액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관리하고. 야, 진짜 엄청난. 완전 초꿀팁인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네. 네. 아,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몇 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비하시는 겁니까? 네, 저도 무시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굉장히 많은 일이 돌아가네요, 진짜. 어마어마한데. 엄청 많습니다. 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다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같이 협력업체라고 하는데 같이 협력업체분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죠. 김포공항 하나만 보면은 직원이 몇 분이에요? 아, 그 질문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싸. 저희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한 1,400명 정도 생각보다 많지 계신 않네. 김포공항에? 그 중에서 네. 김포공항하고 본사를 합쳐서 800명 정도. 근데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신 협력업체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훨씬 더 많은 인력들이 실제로 네, 투입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야, 굉장히 많은 네. 사람 필요하겠네요, 실제로. 예. 궁금한 게 있는데 공항에서 일을 하시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 지난 시간에 안 물어봤다. 극장에서 일하시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잠깐 들어보고 네. 가죠, 뭐. 지난주에 이어서 극장에서 일하면 좋은 점이요. 네. 아무래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공짜로 영화를, 직원들은 제한되어 있는 편수가 있긴 하지만 무료로 영화를 참 많이 봐야 되는 업무기도 해서 그런 서비스 몇 개나 공짜로 보내요? 20개요. 20개? 오.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20개. 한 달에 한 달에 20편. 와. 네. 한 달에 20개가 나와요? 그게 궁금한데? 개봉 영화가 20개가 되나? 한 달에? 그럼요. 꽤 많이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진짜요? 아 그리고 같은 영화를 또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혼자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2D로 보고 또 IMAX로 보고 4D로 보고 아, 그러면 그 20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20편. 네. 네, 20번. 20번. 네. 친구랑 20좌석인 거죠. 그러면 작은 데는 20명 데리고 갖고 그냥 통으로 빌려 뭐, 네, 그럴 그럴 수 수도 있죠. 있죠. 네. 아, 괜찮은데? 그렇다면 공항에서 일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저는 그런 질문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 무슨 항공 같은 경우는 뭐 대구항공? 예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항공권이 거의 10% 가격이잖아요. 빈자리만 있으면은. 네. 네. 그런- 아, 공항 직원들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없다. 예, 부산 갈 때 10% 할인해 주더라고요. 임직원이라고. 그래서 10%만 할인. 예, 내가 드디어 덕을 보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발전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때 발전회사 다니는 사람 결혼식에 간다고 부산에 간 거였는데 야, 나 10% 할인 받았어. 너네는 어떠냐? 우리도 똑같은데. 네, 어디나 해주는구나. 예, 특별히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발전소 왜 해주죠? 그러니까요. 공사라고? 그게 그냥 회사가 그 어떤 복지. 항공사하고 복지. 이렇게 연계. 연계가 돼 있으면은 근데 임직원 정상가에서 10%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정상가에 10%. 그러니까 할인 항공이 더 싼 거 아니에요? 땡처리로 찾으면 그렇군요. 자, 이 공공 서비스, 뭐 특히 이제 김포공항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실제로 일을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하기 전과 후에 어떤 그 현실과 이상과 뭐 상상과 실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하기 전에 알 수 없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실제로 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히 이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장비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항공기가 착륙하거나 운항할 때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피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되게 법으로 엄격하게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업무를 수행을 해서 업무에 우리의 실수나 그런 뭐 태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받게 돼 그래요? 있어요. 예. 실제로 실무자들도 네, 실제로. 야, 그래서- 그건 좀 그렇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겠네, 진짜. 한번 대형 사고니까. 네. 지인분이 한 분이 이스탄불에서 아시아나를 타고서 이륙을 하셨는데 이륙하자마자 그거 뭐야 그 거드 뭐야, 스트라이크? 예.
버드 스트라이크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그 공항 그 기장이 이제 잘 해가지고 해결이 됐다고. 근데 마지막은 결국 비즈니스가 좋더라 이렇게 끝내시지 않았어요. 결국은 지자랑으로. 그렇군요. 비즈니스 고객들은 예, 특급 호텔을 해줬다 뭐 이런 거죠. 버드 스트라이크는 엔진에 이제 새가 들어가는. 네, 엔진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부딪히면 다 부딪히면. 버드 스트라이크로. 예.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위험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항공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새가 그렇게 큰 그게 아니더라도 항공기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게 큰 충격으로 다가가거든요. 예를 들면 유리 같은데 맞으면 그냥 바로 깨져버리는 수준.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기체가 파손될 수도 있고. 그래요. 통신 쪽 하시니까 진짜 궁금한데 우리 비행기 타면 핸드폰 끄라고 얘기. 예? 나도 그거 질문하고 싶었어요. 네, 핸드폰 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네, 도대체. 죄송한데 그 부분은 그 항공기 내에 그 전자장비 항공기 내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자장비가 있어요. 통신 장비하고 그걸 에이비아닉스라고 하는데 네네. 그거는 저희랑 완전 다른 분야. 네. 그렇구나. 관할 업무가 아니군요. 완전히 다른 분야. 네. 본인도 궁금하시겠네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아무 문제 없는데 네. 이제 혹시나 혹시나 예. 그리고 뭐 그냥 써도 된다 이러면 다 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 쓰지 말라고 해야 저건가 아예 보다. 안 쓰는. 그 뭐야 그 조끼 앞에서 입고 나가서 이거 하시는데 다 핸드폰 보고 있으면 화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게 네이버 찾아볼게요. 자꾸 알려주세요 방송 네. 중에. 왜 꺼야지? 아니 홍 대리님이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는 분이네. 네. 조근조근 재밌어요. 네. 네. 너무 재밌는. 근데 사실 저 준비해 오신 게 너무 고맙네. 정말 저렇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또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왜 저희가 질문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나머지는 뭐 저희 직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통신전자 쪽에 대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교대 근무가 많아요. 통신전자는 교대 근무 생활이 어떤지. 교대 근무는 저도 교대 근무예요. 어떻게 3교대를 하세요? 예, 그 교대 근무 형태가 되게 많은데 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4조 2교대라고 하고 4조 있어요. 2교대. 예, 그래서 월요일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월요일에 내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인 화요일 날 저녁 6시까지 쉬다가 저녁 6시 화요일 날 저녁 6시에 출근해서 수요일 날 아침 9시에 퇴근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리고 수요일 날 다 쉬고 목요일 날 그 다음 날도 다 쉬고. 공항이 24시간 돌아가나요? 공항이 24시간 돌아가는 데는 지금 현재는 인천공항밖에 없는데 네. 그 인천공항은 24시간 네, 돌아가요? 인천공항은 24시간 공항이에요. 근데 그 항공 예를 들어서 뭐 불이 났다. 네. 그러면은 헬기가 되게 신속하게 이륙하거나 착륙하거나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항행 장비를 다 써야 되거든요. 통신 시설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장비가 고장 났다. 그러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치가 돼야 되기 일종의 때문에 비상근무 개념으로 네, 주 그렇죠. 24시간. 예. 야,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일과 중에 그러니까 항공기가 운항 중인 시간에 네. 항공기가 사용하는 장비를 정비를 하면은 그러면은 항공기가 착륙을 못 한다든지 그런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항공기가 쓰는 장비는 항공기 운항이 끝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간에 남아서 점검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정대리님 찾아봤습니까? 네이버에? 주파수나 그러니까 전자파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건데 결론은 말을 잘 들으래요. 그 초딩 쓴 거 아니에요? 지식인은 약간 그쵸? 그러니까 초딩 쓴 거 같은데. 아무튼 결론은 다 좀 꼭 지켜라. 그러면 그래도 꺼라. 뭐 네이버는 그래도 저희 방송을 실어주니까 그럼요. 예. 국내 최고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 매우 같아요. 정확한 말 잘 들어야죠. 아니 예. 초딩이 다 틀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맞네요. 네. 제가 또 경솔했습니다. 선입견. 예. 전초련 전국 초딩 연합회.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네. 자, 공공 서비스 하면은 사실 또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 이제 끝날 때 되는데 이제 나오는 거야 오해진씨. 오해와 진실 한번 해보죠. 사실 공공 서비스 혹은 뭐 공공 되게 궁금한데 그 오해는 누가 맨날 이렇게 제보해요? 다 제보를 해준 사람들이 진짜요? 있어요. 주로 초딩들이 해주고 있는데. 자, 뭐 주로 공공 서비스나 공기관, 뭐 공기업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뭔가 널널하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앞에는 다 갖다 붙이고 뒤에 다 널널하다야.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었어요? 아니 오해들이 다 똑같아요. 아, 내가 그런가? 보니까. 예. 사람들이 다 똑같아. 그죠? 어떠세요? 예, 뭐 사내 변호사는 다 널널하다. 뭐 CSR부서는 널널하다. 공공기관은 다 널널하다. 예. 이 대답에 사실입니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나요 혹시? 사실입니다. 널널합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말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죠. 네. 네. 그러니까 보통 다 자기가 하는 업무가 제일 힘들고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제일 힘들잖아요. 남이 하는 거는 다 쉬워 보이고. 대답할 가치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업무를 만약 잘못 수행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사고랑 연계되면 바로 법적인 처벌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 점검이라는 거를 항공기 운항이 23시쯤에 종료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해야 돼요. 네, 그런 것에서 오는 피로감. 그다음에 또 장애가 만약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냥 뭐 퇴근이고 뭐고 없이 다 매달려가지고 장애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남아서 봐야 되는. 장애가 종종 나나요? 장애가 종종 나죠. 예.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셨는데 뭐 공기관은 아니었지만 저도 이제 그 심정을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혹은 모르는 상황에 일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옛날에는 뭐 이제 지방직이셨으니까 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갑자기 새벽에 불려 나가서 비상근무하시고 비가 너무 안 와도 막 나가서 비상근무하시고 이런 건 사실 일반 이제 그 시민이나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공공서비스 아들은 알았나요? 아들은 알았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공무원 안 하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게 남들 보이지 않는 상황과 그런 시간에 일을 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이것도 뭐 오해와 진실이긴 하지만 굉장히 뭔가 그냥 일방적으로 되게 불만이나 좀 또 때로는 약간 좀 뭐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통신직은 제가 보기엔 내부에서 일을 하시지만 이제 그 뭐랄까요 대민원이라고 그러나요? 네. 실제로 사람들을 접하는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충도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특히 소음 민원 업무가 그런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 공항은 여기에 존재했고 그렇죠. 예. 뭐 다 알고 온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공항도 생각하고 거기 사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되게 막무가내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화해서 예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드리고 저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도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사장 바꿔라. 뭐 다 이런 식인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CS를 직접도 해요?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환경직렬이라든지 행정에서 또 고객 서비스 팀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까? 그 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안 해도 된다든지. 굉장히 주관적일 것 같아요. 법적인 부분은 잘 저도 모르겠고 실제로 이렇게 궁금하시면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어떠냐면 우리 회사가 1년에 순이익이 1,600억 정도가 나는데 얼마 안 나네요. 네, 순이익으로만 따지면. 생각보다 근데 얼마 안 나는구나. 400억이 소음 지원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소음 지원을 빼면은 어마어마하구나. 순이익이 뭐 25% 증가하는. 네. 매출이 얼마인데요? 매출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음 관련해 400억이나 쓰는 거예요? 네, 순 지출. 되게 홍대리님은 캐릭터가 약간 순백색에 직진만 하는 약간 그런 약진. 되게 재밌어요. 약진. 약진 받아주세요. 파이팅 약진. 네, 발전하는 약진 통상 파이팅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자, 공공 서비스에서 일하시면 이제 그런 또 어려움이 있고 뭐 굉장히 어려운 민원들을 또 처리하셔야 되고 또 법적인 그런 리스크도 또 지셔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드린 말씀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공공직 뭐 공공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오해고 오히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잘 맞는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 맞고 어떤 사람은 안 맞고 혹은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면은 큰일 난다라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성향 자체는 민간 그 기관보다는 기업 이런 것보다는 존재 이유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민간 기업은 이윤 창출이 분명한 그거 존재 이유고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존재 이유가 법에 있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2주 전부터. 예. 뭐 이익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한. 예. 실제로 우리 공항 14개 공항 중에 흑자를 내는 공항이 4개 정도. 4개나 돼요? 4개 정도. 제주, 김포, 부산 그다음에 하나가 어디지? 대구나 청주 정도가 흑자로 전환을 했다 조금 했다 약간 그런 부분들. 나머지는 다 적자 공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적에 대한 압박은 확실히 없죠. 민간 기업보다는. 근데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본인이 맡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뭐 성과를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 저거는 몰랐던 부분이네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렇죠. 것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 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 뭔가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뭐 다른 부서나 다른 회사 대비 더 잘해야 되고 이런 거라면 사실은 이 서비스는 일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에러나 사고가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지켜야 약간 될 걸 관점이 지켜야 하고 그렇죠. 네. 관점이 좀 다르네요. 네. 그렇죠. 사회공헌 하시는 분들이 공항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한번 가야겠네요. 아 그냥 공항을 가는 거 그냥 가서 네, 가서 뭐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밥도 오지도 먹고. 가고. 네, 그렇죠. 그럼요. 오지도 가고 오지 마법사 그렇군요. 왜 안 받아주세요? 저 어제 썼는데. 저희 신분 자체가 준 공무원이고 예, 그다음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관련 근거를 다 문서화해야 되고 법에 그쵸. 근거하고 네, 있으니까 네. 예, 규정. 전 또 하나 좀 궁금했던 게 실제로 어쨌든 그런 공공기관에 계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시듯이 정말 철밥통 정말 그 퇴직할 때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그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럴 것 같아. 왠지. 네, 그냥 진짜로 그냥 리얼하게.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세대 교체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베이비 부머 분들이 공공기관 특성상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뽑은 분들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는 정원이 안 나니까 사람을 안 뽑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채용이 많이 적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대거 정년이 돼서 나가시면서 신입사원들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한 30년 만에. 30년 만에. 네. 되게 좋은 정보네요. 그럼 이거. 또 앞으로 30년을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야. 좋은 포인트네. 네. 30년 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정년 다 채우시고 퇴직을 하시는데 제가 퇴직할 때까지 한 남은 30년 이후에도 과연 그게 될 것인가? 그거는 뭐 알 수 없지 않나. 앞으로 30년을 더 하시게요? 30년?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뭐 실제로 지금 이제 막 그 홍 대리님처럼 같이 이제 막 뭐 공항공사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한 50세 이후에 내가 잘릴까 이런 걱정까지 하진 않으시죠? 그거는 걱정한다고 된 문제도 아니고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또 실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을 보면 다 60세 정년 다 채워서 아무 문제 없이 하기 때문에 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잘 얘기하는 편도 아니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직장인들은 늘 이제 그런 얘기가 화두가 되고 뭐 우리가 뭐 한 50쯤 되면 눈치 보면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럼 뭐 치킨집을 50은 무슨 그렇죠. 요즘엔 40대 네. 중반만 해도 뭐 입사하고 한 3달 있으면 그 얘기하세요. 그렇죠. 치킨집은 어디가 좋냐.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또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근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책임감 또 법을 준수하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긴장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또 다른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졸 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그런 분들은 20살에 입사하시면 40년을 일하시는 거죠. 야, 진짜 좋네요. 예, 월급도 대졸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정말요? 네. 그럼 진짜 하늘의 별 따이겠네. 그리고 대학 다닌다 그러면 학비도 다 학비 절반씩 나오고. 네. 좋네요. 뭐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또 괜히 뭐 반감 가지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만큼 또 공공을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다 본인에게 주어진 운명과 천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주로 제가 질문했는데 두 분은 혹시 뭐 공공 서비스 혹은 공항에 대한 뭐 궁금증이나 뭐 하다못해 김포공항에 이런 거 바란다라든지 뭐 뭐라도 좀 얘기를 해보세요. 공항이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은 저는 공항을 되게 좋아하는 게 우리 아들도 좋아하고 와이프도 좋아요. 근데 아들은 왜 좋아했냐면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을 갈 때 기차가 있잖아요. 얘가 그 기차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김포공항에다 주차를 하고 그 기차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기도 했었어요. 가서 거기서 밥 먹고 오고. 그래서 막 추억의 공간이기도 한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공항이 점점 세련되고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 되게 있었었고, 근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지가 훨씬 더 좋잖아요. 인천보다. 근데 신기한 건 인천공항을 가야 좀 공항 간 것 같아. 그런 건 좀 있죠.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건가요? 정대리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공항 바로 말아 놓으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에 대한 약간 환상 이런 게 다 누구나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제 아는 분 중에는 여행을 못 가지만 가고 싶을 때 공항을 갔다 온다. 이따 나한테 또 넘어오겠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 아까 홍대리님이 공항에서 일하는 게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 꿈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좋은 포인트네. 저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자소서에 뭐라고 쓰셨나요? 뭐 공항 쪽 관련된 부분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공항이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항 쪽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뭔가 기회도 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항 산업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공항 분야가 상당히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할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업무 자체가 다 되게 국제적이고, 기본적으로 다 다큐멘트나 이런 것들이 다 영어고,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공항 직원들이면 뭐 출입국 심사할 때 뭐 그런 거 없죠? 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몰랐네요, 진짜. 사실 그거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맞아요. 공항이 되게 막 그 구역 같은 거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그 출입국 심사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탑승객일 때, 예. 그렇죠. 예. 네, 내가 탑승객일 때는 전혀 다르죠. 면세점에서 뭐 저 페이버는 없나요? 면세점도 그거를 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내가 여행객일 때도 어쨌든 여행객일 때? 직원 할인? 뭐, 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뭐가 좋은 거야? 좋은 거 없습니다. 공항 버스 이용 시 그런 것도 없고요. 그것도 없어요? 예. 뭐가 있지? 식당. 식당은 공항 네. 직원들은 전부 다 랜드사이드만 소속이 아니면? 어디든 상관없이. 에어사이드도 에어사이드는 그렇잖아요. 일부만. 네. 왜 또 일부예요? 그런 거를 인정해주는 식당이 다 있지는 몇 않아요. 프로? 두 군데. 전체 식당 중에 두 군데. 그러니까 뭘 해줘요? 할인을 해줘요? 네, 할인해주죠. 몇 퍼센트 내주길래 두 군데밖에? 글쎄요, 뭐 많지 않은 것 같아 20% 할인인가. 20%? 예. 뭐 나쁘지 않네. 뭐 여러분은 이제 혜택에 대한 얘기를 사실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진짜.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그쵸. 되게 궁금했었거든. 그렇죠. 네. 공항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에 공개할 만한 것들 뭐 없어요? 별의별 얘기 다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다 언론에 나는 부분들이죠. 네. 뭐 저기 그 언론에 안 난 거 궁금합니다. 그러게 언론에 안 난 거 좀 덜 민감한 걸로 풀어줄 만한 것들. 글쎄요, 언론에 안 난 거가 거의 없는 게 되게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뉴스화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김포공항에서 그 조종 훈련기가 네. 추락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생뚱맞은 얘기인데 뉴스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뭐 공항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뭐 누구를 왜 이렇게 막 모자이크 처리해갖고 누구 막 김포공항 무슨 담당자 뭐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나중에 막 혼나나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네. 뭐 죄송하실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군요. 저 홍보팀 이제 나오면 그렇죠. 홍보팀에게 넘기는 걸로. 그 나중에 사실은 이게 일반인들이라면 제일 두려운 게
나중에 통관 절차자 저 나중에 나올 때 네. 세금. 네, 관세 그 영역이잖아요. 네. 요즘은 트렌드가 어떤가요? 누굴 잡고 해 누구 안 잡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회사 업무가 아니에요. 거기는 관세청 소속. 네. CIQ라고 하나? 그게 CIQ? 딱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홍 대리님 보니까 어떤 분이 공공 서비스에 맞는지 알 것 같아. 좀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뭐 중간이란 없다. 딱 모르거나 아니면 알거나 아니다. 아닌 거로. 아니면 아닌 거다. 사과도 굉장히 빠르시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없습니다. 딱 이거. 그러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리 확실해요. 같으면 막 주워 들은 거막 대충 썰 풀잖아요, 막. 네. 그건 뭐 아마 그런 거죠, 뭐 네. 이렇게 하는데 확실하시네. 다르네, 확실히. 그렇군요. 얘기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어떤 마지막인데. 얘기 나온 김에 뭐 물론 입사 뭐 면접도 잘 보고 뭐 시험도 잘 보고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이 공공 서비스에 좀 잘 맞을까요? 공공 서비스에 잘 맞는 분은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업무의 난이도를 생각할 때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누구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아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은데 이제 그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필기 시험 점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예전에야 뭐 부정청탁 뭐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전화 오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대요 실제로.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채용 절차의 공공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객관화된 시험 점수, 그런 부분들이. 그렇군요. 아까 그 질문은 마지막으로 드린 거고, 자 이제 끝으로 공기관이나 그죠? 뭐 공항공사도 좋고 이쪽으로 커리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취준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 저는 특별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제가 취업 준비를 저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제 후배한테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친구가 되게 능력이 있고 똑똑한 친구였는데. 제가 아는 사람인가요? 예,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맞춰봐야지. 그 첫 번째 그 시즌이라고 하죠. 졸업을 앞둔 그 공채 시즌에서 아무데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의아하고 아마 본인도 상당히 힘들었겠죠. 근데 그 다음 시즌에 바로 그때가 하반기였고 바로 그 다음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제일 높다고 하는 회사에 바로 합격을 하더라고요. 어딘가요? 그 H 모비스라고. 당연히 쟤는 잘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답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자기가 내가 잘하는 거를 정리를 해서 내가 잘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면접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전혀 그게 아니고 실제로 면접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였고 내가 뭐 엄청난 공모전에서 1등 수상을 한 게 그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 얘기는 아무 필요가 없는 얘기고 내가 어느 그냥 교양 수업 하나를 들었는데 거기서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그 보고서가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얘기면은 사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다. 그렇죠. 예, 그게 엄청나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관점은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던 관점이거든요. 근데 듣고 보니까 진짜 맞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첫 번째 하반기에 다 떨어지고 나서 한 게 철저하게 자기가 목표하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을 수소문하고 거기 현직자를 만나고 그 사람들의 용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계속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그게 되게 와닿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 동안에 BMW랑 CGV랑 공항공사는 됐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또 공공 업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끝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네, 밤이 늦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아쉽지만 마무리하고 에어포트 엔지니어 혹은 제가 보니까 태그를 또 한국공항공사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아주 주옥 같은 그런 홍대리님이 쓰신 에피소드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들 카운셀링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홍대리님께 궁금하신 게 있다면 또 카운셀링 서비스로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공공 업무에 대한 얘기. 굉장히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대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그만큼 뭐 남들 쉬는 시간에 또 일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그 긴장감 속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분들의 얘기들을 또 한번 생생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주신 홍대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죠.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오늘로 직무에 대한 집중의 불을 장장 3개월에 걸친 그런 대장정을 마칩니다. 저희가 아마 직무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때로는 좀 얕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현직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실제로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이 글로 쓰여진 에피소드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마 그래도 생생한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더 새로운 또 직무, 더 뭔가 좀 희한한 극한 직업과 같은 그런 직무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로 6월 마지막 주 마지막 방송이었는데요. 6월 방송을 끝으로 직무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요. 다음 달부터 더 새롭고 새로운 직무, 더 유익한 주제로 아직 모르겠습니다. 뭘 할지 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